자,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좋고 공부하기도 좋고 그렇죠? 112페이지 할 차례네요. 그죠? 112페이지. 장기부의 특별공제 할 차례죠. 오늘 하면 진도 끝나네요. 자, 우리 지금 양도세 과표 계산 순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기부요 특별공제가 나오는데 얘는 이름이 장기 뭐래요? 보유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뭘 하라는 얘기예요? 보유를 하라는 얘기죠. 뭐 그대로 가면 된다. 이거는 뭐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얘는 보유를 해야 돼요.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여야 돼요. 그죠? 3년 이상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특별공제 그럽니다. 특별이란 말은 뭐예요? 다 안 해주고 누구만? 니네만 특별히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몽땅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 되니까 당연히 토지 건물을 댈 테고, 그죠? 그리고 여기 또 뭐 있어요? 입주권 됩니다. 입주권 이렇게 세 가지가 대상이다.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택은 될까 안 돼요? 주택. 주택은 장기부에 될까 안 될까요? 집은 안 돼? 여기 없으니까 안 돼요? 되죠? 됩니다. 얘는 토지 따로도 되고 건물 따로 된다는 얘기고, 그죠? 주택은 토지 건물 합해서 가니까 당연히 됩니다. 그죠? 되는 거고. 자,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어떤 경우? 미등기는 안 돼요. 미등기 무조건 안 되죠. 미등기는 안 되고. 그리고 이거 있죠? 조정 대상 지역. 그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안 됩니다. 올해 이제 추가된 거죠, 이거는요? 신설된 거예요? 그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안 된다.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개정사항이니까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안 돼요.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거주자, 비거주자 다 된다죠? 거주자, 비거주자 다 받을 수 있다. 이때 거주자 뜻이 뭐라겠어요? 뭘 거주자란다?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고, 얘는 그렇지 않은 자 그랬죠? 자, 그럼 얘는 공제를 얼마를 받느냐? 공제율이 나옵니다. 공제율. 얼마부터 받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몇 프로부터? 3년에, 1년에 몇 프로씩? 3%에서 3, 3은 10. 이렇게 되니? 3, 3은 10 해서 3, 4, 10, 3, 55에서 10년 이상이면 최대 몇 프로? 3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질문 받았는데, 이걸 질문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선생님, 3, 3은 10이라고 하셨는데, 왜 3, 3은 10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3, 3은 9인데, 그죠? 근데 그럴 수 있죠. 3, 3은 9는 맞죠? 근데 얘는 뭐예요? 10%부터 해준다는 얘기, 10%부터. 원래 3, 3은 9가 맞죠? 9보다는 3, 3은 9니까, 그죠? 근데, 9% 안 해주고, 최소 10%부터 해서, 그다음부터 3, 40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최대 10년 넘어가면 최대치가 몇 프로? 30%가 됩니다. 그죠? 여기 이제 뭐가 있다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있어요. 1세대 1주택. 이렇게 돼 있죠. 얘는 무슨 뜻이 알죠? 집이 하나인데, 장기 보유가 된다는 얘기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라는 얘기고 1주택이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얘가 장기 보유가 된다는 얘기는 1주택 비과세 대상인데 비과세를 못 받는 주택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뭐 있다 있어?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 그러니까 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인데 안 되니까 공제를 많이 해주겠다. 그 많이가 얼마다? 1년에 8% 했잖아요. 1년에 8%. 3년에 8% 시작해서 3, 8은 24부터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최대 몇 년? 몇 프로? 80%까지 받을 수 있어. 이게 뭐 장기부의 그죠? 8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얘는 뭐다? 비거주자는 제외다. 그랬죠? 비거주자는 제외. 자, 이 말 뜻이 뭐라 했어요? 비거주자는 장기 보유가 안 된다. OX. 비거주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맞다 틀리다. X라겠죠? 된다 그랬죠? 되고 얘는 무슨 뜻이다? 이거를 해당되더라도 이거를 안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세금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거나, 그죠?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뭘 팔았을 때 공제를 많이 해줄 것 같아요? 적게 해줄 것 같아요? 비거주자는 우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한테 공제를 많이 해줄 필요가 없죠. 왜? 몰라고 세금을 많이 깎아줘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과 외국에 있는 물건 팔았을 때 어느 걸 공제를 많이 해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걸, 국내 걸 할 때 많이 해주죠. 외국 걸 팔았을 때 안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득세 할 때도 국외자산 주택 임대할 때도 국외주택 임대는 비과세 안 해줘요. 숫자 관계없이. 왜? 걔는 뭐들 해줘요? 마찬가지예요. 이 공제가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데 그럼 얘는 외국에 있는 자산 양도했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공제율이 크죠. 왜? 기본 10%부터 시작하니까 일반의 기준금액이 양도 차익이 1억만 되면 1,000만 원이거든요. 그죠? 그냥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해주는 건 안 해줘요, 공제를. 그러니까 이것도 공제율이 크잖아요. 몇 프로? 8%잖아. 그죠?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거죠. 최대 80% 가져가니까. 근데 비거주자가 이거를 했는데 얘한테까지 이렇게 많은 공제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일본의 미치기고가 부산에 집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10억에 팔아서 3년 보유하고. 근데 걔한테 이걸 갖다가 80%까지 시켜서 10%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뭘 해주겠다는 거야? 안 해준 건 아니고 해주긴 해주는데 여기 이걸로 간다는 얘기죠. 이 말이. 그죠? 근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또 여기서 이제 비거주자는 장기 안 된다고 이해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희한하다니까. 똑같은 걸 들었는데 해석을 희한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을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 나중에 엉뚱한 거 틀린다니까. 그래서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나오죠? 자, 그럼 이게 만나보세요. 토지를 3년 보유한 경우는 양도가액의 10%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토지를 3년 보유한 경우 양도가액의 10%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다시 잘 들으세요.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를 3년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는 양도가액의 10%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X? O. X. 왜? 양도가액 아니고 양도 차익. 자, 이게 뭐 별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어제 기출지문 특강을 이제 학원에서 했습니다. 어제 학원에서 했는데 오후에 이제 마지막 했는데 거기 문제 지문에 지금 제가 한 얘기 그대로 이게 지문 한 줄 써있어요. 그냥 장기보유 토지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뭐 보유하면 뭐 양도가액의 10% 이렇게 하니까 맞았다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틀렸다고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틀린데 골라보라고 했어요. 어디 틀렸는지 못 골라요. 근데 결국은 이제 못 골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라고 하니까 그때서 뭐라고 그렇지. 제가 항상 한 얘기 뭐냐면, 근데 그걸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걸 못 고르는 걸 가지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저는 하는 얘기죠. 왜? 그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난이도가 높아서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못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형태의 문제를 안 풀어봤다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익숙하지 않은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험을 보고 나서 막 점수에 그렇게, 막, 아직까지도 막 후유증이 있어요. 학원마다. 모의고사 후유증이. 가서 아직도 막 실망하고 어제도 또 모셔가지고 막 한참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 공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막 실망 막 상담을 막 한참 하시고 막 원장님도 바쁘니까 저한테 오셨어요. 이제 밀려가지고 원장님 막 상담하고 막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 30분 얘기했나? 똑같아요. 다 지금 심정이 다 같다는 얘기지. 저는 하는 얘기는 다 똑같다는 얘기죠. 지금은 아닌 거죠. 지금은 점수 연연할 필요 없다 했잖아요. 지금 모르는 게 맞다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하나씩 우리가 메꿔가는 거죠. 그 과정이 필요한 건데, 너무 막 처음부터 욕심이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죠. 이것도 뭐 이게, 지금 틀렸다 쳐봐요. 이거 앞으로 서너 번 더 풀 거,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몇 번 더 풀 거거든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틀리면 그다음부터 안 틀려요. 이건. 뭐 틀릴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틀리는 건 맞는 거. 할 수, 괜찮아요. 이거. 그죠? 뭐 양도 차익에 얼마? 10%. 그러니까 이거는 말할 때, 자, 3년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몇 프로 적용받습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10% 그럼 안 된다 했잖아. 장도차익이 10% 이렇게 했던 습관이 양도차익이 10%, 양도차익이 이래 돼요. 그래야 무의식 중에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지. 10% 그러면 나중에는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자꾸 보완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말고 기본공제가 있죠. 그죠? 자, 기본공제는 기본이죠. 기본. 이는 뭐예요? 보유기간 따진다, 안 따진다? 아무것도 안 따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본공제니까 뭐라 했어요? 공제 대상도 안 가린다 했죠. 다 되죠. 다. 그죠? 뭐요? 양도세 대상은 다 돼. 근데 안 되는 게 있어. 뭐? 미등기는 안 돼요. 미등기 무조건 안 되죠. 미등기. 그죠? 그래서 장기와 기본공제 둘 다 안 되는 게 뭐다? 미등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도 거주자 비교 다 됩니다. 거주자도 되고 뭐도 된다? 비거주자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럼 결국 무슨 얘기예요? 무조건 해주겠다는 거죠.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미등기 빼고는. 그럼 결론은 뭐다? 공제 금액이 크다 작다? 금액이 크진 않겠죠. 상식적으로 금액이 공제 금액이 크면 이런 식으로 뭐 나이나 생명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무조건 이러질 않겠죠. 꼬치꼬치 캐묻겠죠. 그죠? 이거는 뭐라고 되세요? 소득별로 이렇게 되죠. 각각 1년에 2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소득별이 뭐다? 대상 구분하는 거죠. 토건부기 이렇게 되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등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묶어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파생에서 뭐 선물 옵션인데 이거 시험에 나올 일이 없어요. 그죠? 근데 기본 공제는 어쨌든 3개로 나눠요. 이거 다 있어요? 이거 1년에 250, 이거 1년에 250, 그런 거 있죠? 1년에 250, 얘 1년에 250, 이 얘기를 했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 말 뜻은 이해를 잘 하시는 거죠? 자, 1월 달에 토지 팔았어요? 1월에 토지 팔았다? 그럼 얘가 250 받죠? 다음 달에 건물 팔면 받을 수 있다, 없다? 다음 달에 건물 팔면?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고? 그죠? 근데 이걸 아직도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다? 각각이 아니라 4개 묶어서 그것도 1년에 250이니까 얘는 안 되는 거죠. 얘가 200을 받으면 얘는 50은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왜? 토탈 1년 250이니까 얘 200 받으면 50 남았죠. 그럼 250. 얘기해요. 얘 따로 250, 얘 따로 250. 이걸 우리가 소득별 공제를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자, 얘하고 얘가 2개 공제했는데 국외자산 양도했을 때 아까 얘는 안 된다겠죠? 얘는 해주는 거예요. 왜? 시가 아무리 날고 키워봤자? 팔아봤자? 250, 250 한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 공제는 국외자산 양도세 해줍니다. 근데 뭘 안 해줘?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국외자산 양도세 적용을 안 합니다. 나중에 가끔가다 국외자산 문제 나올 때 이 부분이 많이 나오죠. 2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둘 중에 하나는 해주고 하나는 안 해준다. 어떤 거? 공제 많이 되는 건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간다. 자, 이게 주개입니다. 자,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부에 될까 안 될까요?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장기부에 됩니다. 그죠? 되죠? 2016년부터 된다 그랬죠? 안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되죠?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근데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올해 추가된 부분이고 원래 장기부의 특별공제 잘 나와요. 공제 중에서 얘보다. 그러니까 요건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2학년 할 때면 얘랑 비교하는 게 더 좋습니다. 가끔 비교할 때도 있어요. 2개. 한꺼번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 있죠?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은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기본공제. 이게 있어요. 기본공제 되는 거예요. 뭐만 안 돼? 장기부위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잘못해가지고 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럼 충분히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안 보시면 112페이지 그 4번에 양도소득금의 계산 장기부의 특별공제라고 돼 있죠. 거기 보시면 그 입주권 얘기가 나오는데 입주권 한 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이제 다시 설명할 기회가 없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입주권은 뭘 말한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말한다 했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갑건데 얘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들어가서 그런 거죠. 재건축이 들어가요. 그리고 공법 배우셨죠? 야, 이거 하려면 무엇을 설립해야 된다? 재개발, 재건축 무엇을 설립해야 돼요? 조합.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귀신같이 알아요. 그죠? 어려운 얘기죠. 이거 어려운 얘기는 잘 알죠? 어찌 그렇게 잘 알죠, 이거? 희한하죠. 아니, 어제 상담 오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독서실 언니들이 그런데 막 세법 되게 어렵다고 한데, 그렇다고, 세법도 되게 어렵다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 언니들이 누구겠어? 재수하신 언니들이죠. 그러니까 아는 거잖아요. 시험 봤으니까. 그러니까 막 와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상담하면 세법도 어렵다면서 그래서. 근데 항상 묻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불러다 놓고. 도대체 공부를 얼마나 했길래, 세법을 도대체 얼마나 공부를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른다. 그 얘기는 뭐냐?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뭐 세법이 뭐가 어려워. 이게 뭐가 어려워. 민법 같은 게 훨씬 어렵죠. 어려운 거 공식법이 어렵고. 근데 걔는 그렇고 얘를 어렵다고 웃긴 거지. 얼마나 공부를 안 하면 세법이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양심적으로 여기서 공부하시면서 나는 세법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진짜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얘는 하면 얘처럼 쉬운 게 없어. 정말 안 하죠. 징그럽게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 했으면 이게 어렵다고. 그렇죠? 제발 언니들 얘기 좀 듣지 마. 언니들 얘기 듣고. 그 언니가 또 뭐 어디서 뭐 어떤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가 또 뭘 다른 선생님 걸 또 듣는데 그렇다고 뭐 누구께 좋다고 또 했다는 거야. 무슨 과목 어떤 선생님 좋고 막 또 정보를 겁내 많아요. 가지고 막 알려준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자기한테 들으라겠대. 너 이거 말고 이 선생님 막 이거 너무 좋다고 이거 하면서 막 얘기를 한대. 그래서 그런 데 숙지 말라고 그냥 유언비에 숙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시라 그랬는데. 근데 자꾸 언니들이 얘기하니까 막 모르는 사람들은 막 자꾸 따라간다는 거야. 왜? 자기는 초보자인데 언니들은 경험이 있는데 막 짬밥 있는 언니들이 막 좋은 쪽으로 얘기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꾸 막 해서 막 따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몇 명 벌써 넘어갔대. 그래가지고 그래서 같이 앉아서 듣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막 해가지고 어디 있고 동영상을. 그래서 참나. 듣는 건 자유인데 본인만 들어야지 왜 같이 죽여. 그죠?
자, 그럼 얘가 조합을 결성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조합원이 되죠, 조합원. 그죠? 이 얘기잖아요. 우리 그럼 정비법 보면 이 절차 나온다 했죠? 얘가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거나 뭐 얘를 뭐 한다? 저걸 철거하죠. 그럼 철거하고 나면 조합원에게 뭘 준다? 나중에 저게 완공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게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얘를 팔았을 때 뭘 해주겠다? 장기부여 특별공제.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입주권 누구 거예요? 갑 거죠. 조합원들 갑 거. 그죠? 이 갑이 을한테 이렇게 팔았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한테 장기부 해준다는 얘기죠. 네. 그럼 얘는 얘 걸 산 거죠. 네. 얘가 나중에 병한테 팔아. 얘한테 안 돼. 얘는 안 돼요. 얘만 되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장기 보유를 부동산만 해주는 거예요. 부동산. 입주권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쟤는 해준다겠어요? 제가 원래 입주권이 아니라 그 전에 뭐 했어? 부동산이었잖아요. 부동산이었다가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얘 입주권 전환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갑이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디까지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얘가 부동산 상태로 보유했던 기간만큼 뭘 해주겠다. 장기부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는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여기는 뭐예요? 입주권이잖아. 얘는 부동산 아니죠. 여기서부터는. 그죠? 얘는 안 해줘.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여기까지 5년 보유했고 입주권 상태 1년 보유했다. 그러면 장기 보유는 몇 년만 해줘? 5년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얘는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입주권 자체가 사실을 해주는 건 아닌 거죠. 여기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입주권 자체를 공제를 한다 그러면 이 승계치대가 을 있죠. 을도 3년 보유하고 팔면 해줘야 되죠. 그죠? 근데 을은 왜 안 해줘? 얘는 부동산을 보유한 바가 없죠. 근데 얘는 안 해주는 거야. 원조합원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주는 거야. 입주권은 항상 어디까지? 관리, 처분계인가 이렇게 되는 거고 입주권 얘기를 하면 항상 뭐가 따라나와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 얘는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죠? 요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4번에 1번은 좀 이따 할 거고요. 2번 창구 표시 있죠? 창구 표시 2번에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는 종전토지 건물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 인가일까지로 한다. 보유기간이 그렇다는 거고요. 비삼용 토지 보유기간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산정한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원래 2016년 1월 1일에 장기 보유가 됐었는데 비삼용 토지가 그때 당시는 보유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했어요. 혹시나 얘가 비삼용 토지 장기 보유는 뭐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그러면 땡 틀립니다. 원래 그 토지 취득한 날로부터 간다. 그런 얘기. 적용 대상은 등기증을 3년 부여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미등기 안 되고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그 밑에 공제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1주택자는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되는데 밑에 1주택 해놓고 가로치고 비거주자의 경우는 제외가 그런 뜻이다. 보시면 돼요. 얘는요, 물건에도 공제받는 거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1년에 12번을 팔아도 공제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기본공제는 소득별 공제이기 때문에 연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는 사람에 대해서 해주는 거죠. 인적 공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 숫자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명이 공동명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본공제는 각각 250 받아요. 왜? 어차피 공동명의면 세금 계산할 때 나눠 계산하니까 각각으로. 그죠? 각각 250 받는 거죠. 오른쪽에 그래서 기본공제 얘기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에 5번에 1번 적용 대상 다 돼. 누구 빼고? 미등기 빼고. 그리고 얘는 보유기간 상관없고요. 자, 공제액은 소득별로 각각 연 250. 이때 소득별이 그 밑에 참고에 있는 그 세 가지 그룹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공유자산은 어떻게 한다? 소유자별로 각각 양도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공동소유자 각각 공제가 가능하다. 그죠? 기본공제는 인적 공제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 비교법에 있는 거 보시고 나중에 한꺼번에 잘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양도소득금액 구분 계산이라고 되어 있죠. 양도소득금액은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지문이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동일 연도에 토지와 주식을 양도한 경우, 토지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결손금을 통산한다. OX. 토지와 주식을 같은 연도 팔았을 때 결손금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소득별로 한다 했잖아. 그 위에 참고에 토, 건, 부, 기, 그죠? 주식 등, 그 다음에 파, 생, 상품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통산하게 되면 어떻게 해? 토, 건, 부기끼리 통산하고 주식은 주식끼리 가는 거지.
그 토건보기하고 주식하고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룹이 다르다는 거지. 그게 그 얘기예요. 같은 소득별로만 통산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국기 시험에 나왔던 거죠. 7번은 자산을 여러 차례 양도하는 거 기본경제 그랬죠. 자,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 번 팔아요. 여러 개를 팔았어요. 근데 있어요. 기본금리 250 해주는데 얘는 감면 대상이고 얘는 감면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두 개가.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금리 250을 뭐부터 공제해 주냐 그 얘기죠. 얘는 감면을 받아요. 얘는 감면을 못 받아. 그럼 누구부터 공제해 줄 것 같아요? 얘는 감면 받으니까 감면 안 되는 얘부터 해주겠죠. 250. 그런데 이 감면 못 받는 애들이 또 여러 개가 있어. 그럼 어떻게? 먼저 파는 순서대로 해주겠죠. 설마 기본공제를 나중에 파는데 먼저 해야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언제 팔지 모르는데 그 기다려야 돼? 그죠? 먼저 파는 거. 요 얘기예요. 자,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해서 기본서는 법은 이렇게 나와요. 시험은 감면소득금액과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이 있을 때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는 먼저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한다. 깔끔하죠? 그런 얘기예요. 좋은 얘기죠? 다 무슨 얘기 알아들었죠? 그렇게 나오신 문제.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거고 요거 있으면 얘부터 해줘. 근데 얘가 여러 개 있으면 먼저 파는 순서대로 해줘. 근데 조문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감면소득금액과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이 있으면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는 먼저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외의 어쩌고 나오면 그냥 대충 안 되면 헷갈리면 맞았다 그냥 맞아. 이거 가지고 설마 바꿔야 되진 않겠죠. 자, 그래서 거기 113페이지 맨 밑에 기억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경우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넘어가서 니은번에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14페이지 1번.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법령에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10년 이상 부시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맞나요? 맞죠? 1주택자니까 최대 몇 프로? 10년이니까 80%. 2번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법령에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땡. 틀렸죠? 된다겠죠? 그리고 3번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법원의 결정에서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란 얘기죠. 자, 원래 미등기는 장기부요? 안 되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미등기 양도는 불이익을 줍니다. 교재 130페이지 보시면 130페이지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고 나오죠. 그죠? 미등기 양도 자산. 자, 그게 그럼 요약집 보시면 돼요, 지금. 그 미등기 하면 불이익이죠. 비과세 감면 안 되고, 장기 보유 안 되고, 기본공제 안 되고, 걸리면 세율은 70%. 그죠? 요약집. 그죠? 130페이지. 그런데 그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이라고 돼 있죠? 뭔 얘기야? 얘네들은 이런 사유로 미등기를 하게 되면 미등기 일지라도 뭐 한다는 거요? 등기 친거하고 똑같이 봐서 뭐 해주겠다?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비과세 가면 다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2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에 의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뭐 한다는 거? 미등기로 안 보겠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장기, 기본공제 다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미리 나온 김에 그 5번 있죠, 5번. 5번 지워주세요. 그 삭제돼서 이번에 얼마 전에 그 최근에 또 다시 개정돼가지고 삭제됐어요. 네, 거기 미등기에서 5번에 상속했다는 등기 있죠? 그건 지워주세요. 지난번에 2월달인가 3월달에 삭제됐어요. 그죠? 5번 지워주시고요. 됐죠? 다시 앞으로 가서 114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3번이 그거죠.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법원의 결정에서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땡, 틀렸죠. 왜? 이는 예외 규정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보면 기출문제 보면 미등기 양도시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가로치고 항상 뭐라고 돼 있냐면 법령이 정하는 자산의 경우는 제외란 말이 꼭 들어가요. 왜? 아까 그 말은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4번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등기된 토지 건물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것 및 조합원 입주권. 똑같은 거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고
5번은 같은 얘기네요. 1주택 80% 공제될 수 있다. 그런 거고. 6번 미등기는 원칙적으로 장기보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죠? 시험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미등기 양도시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OX? 그럼 맞죠? 아까 예배 있으니까. 그죠? 기본공제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그 다음에 10번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양도가액의 30% 상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 특별공제로서 공제한다. 어디가 들었다고요? 차익이라 했죠. 가액 아니라 했죠. 차익. 그죠? 차익. 8번 장기보유 특별공연 토지건물 조합은 뭐 지문이 이게 계속 똑같은 게 여러 번 나오다 보니까 제가 그걸 골라내지 못했네요. 그죠? 계속 이게 몇 번 나온 거죠. 계속.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장기보유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죠? 9번 1주택자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연 적용될 수 있죠. 그죠? 최대 얼마까지 받는다고요? 80%까지. 그죠? 10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해당 자산의 양도 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11번은 배우자 직계준비현정인데, 자, 그거는, 오른쪽 그 참고에 보면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라는 게 나와요. 그쵸? 이거를 하겠습니다, 한번. 이게 좀 약간 복잡해요. 약간 복잡한 건 아니고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놓으셔야 돼요. 이게 가끔 이게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한 3, 4년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데 최근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요지도 있어요. 그죠? 자, 갑을 병. 얘가 증여해주고 얘가 팔았어요. 얘가 1999년에 1억에 사가지고 2014년에 6억에 증여를 해주고 얘가 2018년도에 7억에 팔았어요. 이런 거예요. 자, 그림상으로 지금 누가 파는 거죠? 을이 팔았죠? 양도가액 얼마예요? 양도가액. 아니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지 말고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얘기해 주세요. 생각을. 양도가액 7억이죠. 취득가액은 6억이죠. 6억. 아니 그림 이거 한글. 제가 몇 번 얘기해서 한글하고 한글 못된 사람은 이게 시험 못 본다니까요. 한글 그냥 읽으면 되죠. 양도가액 7억, 취득가액 6억이죠. 자, 이게 맞죠? 네. 자, 그런데 갑과 을이 이런 관계예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근데 그럼 뭐야?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뭐 해주고 증여해줬어요. 그리고 증여받은 그 배우자 등이 이거를 5년 이내 팔았어요. 그러면 세금을 이렇게 계산해요. 자, 무슨 얘기야? 남편이 부인한테 토지를 증여해줬어, 6억에. 그죠? 그 취득가액 6억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7억에 팔았죠. 근데 5년 안에 팔았잖아. 2014년에 팔아서 2018년에 팔았으니까. 그러면 양도가액은 7억인데 취득가액은 1억으로 갑니다. 그리고 취득 시기도 2014년이 아니라 1999년으로 계산해요. 그러면 얘는 팔기는 을이 증여받아 팔았는데 양도세액에서는 갑이 병한테 팔은 것처럼 계산해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증여받고 5년 이내 팔면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세금에서 이걸로 가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취득 시기도 갑, 취득 가액도 갑이 취득한 금액으로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만약에 이걸 팔았어.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할 때 그러면 보유기간 계산할 때 취득일은 언제로 간다? 2014년, 1999년. 1999년이죠. 그죠? 그 얘기야. 그게 이게 기본 개념 일단요. 그러니까 지금 114페이지 11번 일단 먼저 보시면 114페이지 11번 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로 양도일까지 하지만 요거는 거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누구? 증여한 배우자 등이 증여한 배우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이게 얘가 취득한 날로부터 간다. 그죠? 취득가액도 증여자인 갑, 취득 시기도 증여인 갑의 취득 시기입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얘가 부부지간이다 만약에 그러면 이게 보세요. 6억에 증여해주면 이 부인은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이 배우자 간에는 증여공제가 6억까지 됩니다. 10년 합산해서. 한 번도 증여한 적 없으면 이 을은 증여세 한 푼도 안 내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취득세만 내는 팔아버리면 양도차익 1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간은 무조건 5년 이내 팔면 이렇게 세금을 계산하겠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요, 5년 지나면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정상적으로. 그 만약에
갑이 지금 당장 팔 거 아닌데 계속 혼자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죠. 세금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 먼저 증여해주고, 배우자한테 증여해주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5년 지나고 팔면 양도세 확 줄죠. 근데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혼자 갖고 있다가 5년 있다 팔면 세금 이렇게 가잖아요. 5년 지나고 팔면. 그죠? 근데 이거 절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5년 안에 안 판다 그러면. 그죠? 자, 그러면 배우자 간에 그래서 그런다. 그러면 이혼하면 어떻게 이혼하면 어떻게 돼? 이혼. 증여받고 이혼했어요. 그리고 1년 있다 팔았어.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혼해도 증여받고 몇 년 안에 팔면 5년이나 팔면 이혼했어도 세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즐긴 거라니까. 한번 엮이면 막 이혼했는데도 막 5년 팔았더니 또 그래도 갑이라는 겨. 아이고 이런 줄 알았으면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좀 더 깊이 했을 건데 그때는 그럴 여지가 없었죠. 그때는 또 이거보다 더 급했죠. 아무 생각 없이 그죠? 일단 막 결혼하고 보자 해가지고 정신 없어가지고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미 늦었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 돌아가시면 돼요. 돌아가셨다. 만약에 증여받고 돌아가셨어요. 혼인관계 소멸됐죠. 이거는 해줍니다. 만약에 증여받고 1년 있다 돌아가셨어. 그러면 5년 이내 팔면 어떻게? 그냥 정상적인 거래를 봐줘. 근데 뭐는 안 돼? 이혼은 안 돼. 이혼은 그죠? 이혼이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양도세를 그럼 누가 내느냐 그런 얘기죠. 양도세를 자, 계산은 이렇게 하죠. 그죠? 양도세 누가 낸다? 누가 지금 팔았어? 을이 팔았죠. 을이.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증여세. 자, 을이 증여받았죠? 그럼 증여세 낸 게 있을 거 있죠. 자, 증여세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이렇게 세금 계산할 때 저 증여세는 안 돌려주고 필요 경비로 산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필요 경비를 포함시켜 공제를 해줘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은 공부를 만약 하게 되면 이 양도세 누가 내는 거하고 증여세 처리 문제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는 그죠? 그래서 별거 아니죠? 증여받고 5년 이내 팔았어. 그럼 어떡한다?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은 누구? 증여자인 갑의 시점으로 계산하고 이때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인 을이고 증여세 처리는 어떻게 한다? 필요 경비로 산입한다. 별거 아니죠? 여기까지는 별거 아니죠? 또 있어요. 얘가 특수관계인이야.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이 아닌 그죠? 기타 나랑 일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배우자 직계준비를 채운 형제, 자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친인척 아니면 뭐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 이런 사람들 다 특수관계예요. 뭔가 엮여있는 사람이죠. 금전적이든 뭐든 혈연이든. 자, 그러면 얘가 증여받고 5년 이내 팔았어요. 똑같이? 자, 그럼 어떡하나? 이때는 갑이 병한테 직접 파는 걸로 봅니다. 자, 갑이 직접 파는 걸로 본다는 얘기는 어쨌든 세금 계산은 쟤도 취득시기 갑, 취득가액 갑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때 양도세는 누가 내느냐? 갑이 직접 파는 걸로 본다겠죠? 그러니까 양도세 납세는 누구야? 갑이에요. 근데 그림상은 누가 팔았어? 을이 팔았죠. 을도 관계 있죠. 그래서 을은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을이 낸 증여세 있죠. 저거는 환급해줘요. 환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묶어서 시험에 나와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 나왔었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다음 틀린 걸 고르시고. 배우자 직계준비속 간의 뭐 2월 과세의 경우 그 양도세에 대해서 갑과 을은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그럼 땡, 틀렸죠. 왜? 연대 납세 얘만 있고 얘는 없어요. 뭐 그런 거 예를 들면, 그죠? 자, 그러면 특수관계는 그러면 증여받고 5년 이내 팔면 무조건 갑이 병한테 파는 걸로 보느냐? 그렇진 않고요. 얘가 여기에 해당되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금을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신고한 거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특수관계인은 증여받고 5년 이내 팔면 무조건 갑이 병한테 직접 파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해서 증여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로 인정이 되었을 때만 갑이 병한테 파는 걸로 봅니다. 그럼 조건이 있겠죠. 어떤 경우에 그럼 얘가 세금을 포탈한 걸로 보느냐. 자, 을이 증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증여세를 1,000만 원 냈어요. 그리고 다시 을이 병한테 양도했잖아요. 양도세 2,000을 냈어요. 그리고 을은요, 증여받고 5년 이내 팔면서 특수관계로부터 세금을 토탈 얼마 낸 거야? 돌리면서 3,000 냈죠. 근데 5년 이내 팔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직접 양도한 걸로 세금을 계산해봐요. 근데 이거 2,000이야. 그럼 뭔 얘기야? 직접 하면 2,000인데 돌려 3,000 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한다? 냅둡니다. 냅둬. 왜? 지가 자발적으로 낸 거잖아. 그잖아. 이거 자발적으로 자기가 낸 거잖아요. 안 시켰는데 자기가 낸 거죠. 냅둬.
그 얘가 4천이야. 그럼 얘는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죠. 왜? 직접 하면 4천인데 돌려서 3천밖에 안 했지. 이때는 부당행위라고 해요. 그때는 어떻게 봐? 갑이 병한테 직접 하는 걸로 봅니다. 그럼 결론 조건이 뭐다? 이 수증자 을이 낸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금액과 직접 양도세를 계산한 이 양도세를 비교해서 뭐가 더 크면 얘가 더 클 때만 직접 양도세로 봐. 부당행위로. 얘가 더 크면 부당행위가 아닙니다. 더 낸 거죠. 그때는 직접 양도세로 보지 않는다. 조건이 이거죠. 그랬을 때 이제 양도세는 누가 내고 갑이 내고 을은 연대납세가 있고 그리고 증여세를 해준다 환급을 해줍니다. 여기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통사항은 만약에 세금을 계산하게 되면 취득시기 취득가액은 갑의 시점으로 간다.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 정도로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죠. 부당행위 계산보다 하나 더 있어요. 뭐 이렇게 많아. 그죠? 고가 양도. 저가 양수라는 게 있어요. 얘는 전부 다 부당행위는 누구랑 관계된 거야? 특수관계인 관계된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갑이 을하고 특수관계인이에요. 근데 원래 시가가 10억짜리인데 거꾸로 썼네요. 저가양도 고가양수죠. 저가양도 고가양수. 여기 썼네. 자, 시가 10억짜리 얘가 8억에 이렇게 한 거죠. 신고한 거죠. 다운계약서 쓰는 한마디로 그죠. 특수관계인한테 누가 세금 줄이려고 갑이 원래 10억짜리를 8억에 양동으로 신고를 했다 이런 얘기죠. 아니면 고가양수로 거꾸로죠. 시가 8억짜리를 특수관계인이 얼마에 10억에 취득한 것처럼 신고했어요. 왜 을은 취득세를 높였을까요? 금액을? 을이 나중에 팔 때 양도세 줄이려고 차익 줄이려고 그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둘이 특수관계인이야. 이때 얘가 뭐에 해당되면 부당행위, 즉 세금을 포탈한 걸로 인정되면 얘가 신고한 이거를 인정하지 않겠다. 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럼 얘도 그러면 조건이 있겠죠. 자, 조건이 뭐냐? 요 차익 있죠. 차익. 둘 다 차익이 얼마나요? 2억 원 차이 나죠? 둘 다 2억. 요 차액이 자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3억 이상 차이 나면 부당행위로 봅니다. 자, 보세요. 둘 중에 하나. 자, 얘 보세요. 얘. 자, 10억인데 8억에 신고했죠? 양도가에? 자, 그러면 2억 차이 나죠? 3억 차이 안 나죠? 이제 시가가 10억인데 5%는 5천이죠. 5천 넘게 차이 났죠? 그럼 얘는 뭐에 해당돼? 부당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럼 얘가 신고한 이 양도가액 8억을 부인, 인정하지 않고 뭘로? 시가로 계산한다.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8억짜리를 10억에 신고해 취득가액을 자, 3억 차이 안 나죠? 시가가 8억이잖아. 5%면 4천 넘게 차이 났죠? 그럼 얘는 뭐야? 부당행위죠. 그럼 얘가 신고한 이 10억 부인 인정하지 않고 뭘로 간다? 시가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조건이 이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거나 3억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부당행위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답답하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게 계산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까지 본 계산 문제 제일 어려워요. 풀 수가 없어, 풀 수가. 막 지문에 그냥 뭐 이렇게 돼서 막 갑과 을이 특수관인데 얘가 뭐 시가가 얼마 돼요? 8억이 얼마. 그걸 말로 막 써놔서 한 몇 줄. 그럼 여러분은 글을 읽고 일단 이걸 그려야 되잖아. 이것도 못 그려. 일단은. 그려다 쳐.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해가지고 대입해가지고 얘는 양도가액 구하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 구한 다음에 빼가지고 거기다가 또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뭐 그때 비삼용 토지 막 해도 혹자했어 하여튼. 이런 문제는 푸는 게 아니라니까. 차라리 이런 게 나아. 계산 문제는. 왜? 의지가 안 생기잖아. 풀겠다는 의지가 안 생기잖아. 딱 보자마자. 그러면 얼른 포기해버리죠. 얼른 포기해. 에이, 찍어버리는데 애매하게 나오면 왠지 이걸 하면 될 것 같은 쓸데없는 도전의식이 생깁니다. 그럼 시험에 떨어져. 그 계산 문제는 도전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그죠? 무조건 뭐 해라? 찍어라 그랬죠. 계산 문제 찍어라. 그죠? 그래서 그게 지금 그 창고에 나와 있어요. 복잡하게. 그죠? 그 뒷장 넘어가면 표로 2개 비교를 정리해놨어요. 그죠? 그거 보고 그냥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제 풀 때 한번 정리하시고. 오른쪽에 기출문제 지문 정리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안 하겠습니다. 왜?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런 게 있다고 한번 맛보기를 하는 거니까 원래 안 하려겠어요. 안 하려겠는데 그냥 한번 뭐 대충이라도 듣고 나가면 나중에 한번 할 때 도움이 되겠죠. 누적이 되는 게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번 짬나면 이따 풀어보세요. 한번 시간 나면. 그죠? 그죠? 이거는 나중에 기출문제라든가 아니면 기타 문제 풀 때 많이 나와요. 의외로 또 문제를 풀면 쉬운 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막 5문제 나왔는데
이렇게 나와요. 갑과울이 배우자인 경우 취득 시기는 누구? 갑. 갑과울이 특수관계일 때 취득 시기는 갑. 갑과울이 배우자일 때 취득가액은 갑. 이렇게 나와요. 세 개가. 그죠? 그래놓고 나머지 하나가 좀 복잡한 게 이거죠. 아까 부당이익 계산할 때 얘랑 합한 금액이 이거 비교해서 뭐가 크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5번에 이제 뭐라고 나왔어? 틀린 거 볼 때 갑과울이 배우자인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땡. 틀렸죠. 없잖아. 그죠? 그게 정답.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안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가면 여기로 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이거 정도는 아는 게 좋죠. 양도세 연대납세 있고 없고 하고, 그 다음 필요경비 증여세 처리 문제, 요거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또 이해로 심각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항상 말씀드렸죠.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라. 그죠? 뭐가 답이 될지 모르잖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는 다른 거 다 됐고 나 이것만 할 거야. 얘는 연대가 있고 얘는 없고. 만약에 그렇게 공부했다. 그럼 그분은 그거 맞췄겠죠. 문제를. 왜? 이거 정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말할 때 객관식은 10개 외운다고 공부를 꼭 맞추는 거 아니고 5개였다고 못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운때 가는 거야. 누가 맞출지는 아무도 몰라. 가봐야 알아. 내가 볼 때는 10개 중에 10개 외운 사람이 맞추겠죠. 근데 10개 중에 5개밖에 못 외우는데 그 5개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보통 맞춰. 그죠? 왜? 열심히 한 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3개면 3개, 2개면 2개 그걸 해야지 아예 쫙 포기해버리면 한껏 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 그래도 점수 남아. 그래도 점수가 남아요. 남는다니까? 다 맞을 거 아닌데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있다. 맛배기 정도로 붙이고. 그다음 118페이지 가면 세율 나오죠. 얘는 간단하죠. 근데 올해 개정사항 있긴 합니다. 세율 부분은. 자, 일단 세율은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근데 얘가요, 되게 막 복잡하게 개정된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별것도 없어요. 기존에 있는 거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거기만 좀 약간 변동이 있는 거 나머지는 그냥 똑같죠. 이건 어떻게 돼요? 미등기. 얼마? 걸리면 죽어요? 70%. 그죠? 그 다음 어떻게 되세요? 1년 미만? 얼마? 50%. 그죠?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제가 말했죠. 이런 거 할 때 책을 보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걸 보면서 머리를 쭉 짜가지고 혹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자꾸 하려고 대답하려고 노력해야지 공부지. 앉아가 책 보고 얘는 몇 프로? 40%. 그런 거 대답 안 해주세요. 괜찮아요. 근데 자기가 보고 1년 제가 미등기는 얼마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을 했는데 60으로 생각해. 60 이렇게 틀렸어. 그게 괜찮은 거예요. 틀려도. 그게 나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하셔야 돼요. 필기할 때 앞에 이제 설명할 때 쓰잖아요. 그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요. 그 와중에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공부예요. 그게 머릿속에 박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쓸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멍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수업 듣는 게. 그죠? 설명 듣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다 틀릴 수 있어요. 무슨 상관이 틀리면. 지금 틀린 게 어떤 의미가 아무 상관없는 거죠. 2년 이상 보에 얼마예요? 6에서 얼마? 42%죠. 그 다음 전혀 생각이 안 나. 그럼 내가 지금 아는 게 없구나.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되지. 그죠? 이게 사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예요? 주택하고 입주권은 원래 세율이 다르죠. 얘는 1년 미만 보유하면 얘는 혜택을 줘요. 원래 얘들은 50인데 얘는 얼마? 40으로 가죠. 물론 미등기는 당연히 70이고, 그죠? 그 다음에 1년 이상이면 6에서 42%로 갑니다. 그러니까 주택 입주권 혜택을 주는 거죠. 그죠? 왜? 주택 경기 좋아지라고 거래 많이 하라고 혜택을 준다고 했잖아요. 얘는 이것만 혜택 주는 게 아니라 또 취득세도 혜택이 있죠. 왜? 그래야 사고 팔고 많이 한다 했잖아. 우리 취득세 배울 때 주택 유상 거래는 6억 이하는 1000분의 10, 6억 초과 9억 이하 1000분의 20, 9억 초과는 1000분의 30. 얘랑 맞물리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올해 개정된 건 뭐다?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어디요? 조정 대상 지역. 자, 조정 대상 지역은 원주는 일단 해당 안 된다 그랬죠? 여기는 어디? 서울시 전체, 경기도 일부 지역, 부산 일부 지역하고 세종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뭘 하게 되면 2주택을 갖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2주택이 있으면 얘는 원래 기본이 6에서 42%인데 여기다가 플러스 10%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로 가? 얘가 얼마로 간다? 16에서 52% 간다 그 얘기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3주택 이상. 그죠? 얘는 어떻게 한다? 얘도 마찬가지죠? 6에서 기본세율이 42인데
얘는 어떻게 한다? 여기다 플러스 20%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26에서 62%로 갑니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이제 이거 하나 더 분양권. 그럼 분양권 전매하면 양도세 세율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원주에서 만약 분양권 전매했어. 그럼 양도세 세율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내가 분양권 전매했어. 그러면 세율이 얼마냐 물어보면 뭐라고 내려봐야 돼? 분양권. 1년 6개월 구했어. 그 세율 얼마야? 1년 6개월. 1년 6개월. 분양권. 40%. 그럼 입주권하고 분양권 달라요? 그거 아시죠? 입주권하고 분양권 완전 다른 얘기예요. 입주권은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말하는 거고, 분양권은 여기를 보면 여기 막 옛날에 여기 분양권 많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아파트 막 분양하면서. 그 분양권 뭔지 아시죠? 그게 분양권이에요. 걔는 재개발, 재건축하는 게 아니잖아. 새로 신규 아파트 분양할 때 내가 청약해서 당첨돼서 계약한 분양권이죠. 그거는 분양권이에요. 입주권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입주권은 분양권은 다른 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 2주택, 3주택 그러잖아요. 그럼 만약에 서울에 집이 주택 아파트 한 채 있고 입주권 하나 있어요. 이 사람 몇 주택자일까요? 서울에 조정되세요. 2주택이 2주택. 근데 서울에 아파트 하나 하고 분양권 하나가 있어. 1주택이에요. 걔는. 다르죠. 개념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이때 지금 분양권의 입주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분양권은 원래 저기로 가는 거죠.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 이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은 기간 관계없이 50%로 간다. 거죠. 물론 여기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까지는 할 거 없고, 그죠? 기본은 이렇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잘 보셔야 되고, 얘네들은 뭐가 안 돼? 장기부여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까 한 거죠. 이건 어쨌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실무하시는 분들은 요것만 알면 안 되고 여기 예배 규정이 있어요. 예배 규정.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인데도 2주택인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어요. 복잡하게 있는 거. 근데 실무하시는 분은 그거를 달달달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은 그냥 기본 개념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세율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서울에 아파트가 두 채인데 하나를 팔았어요. 근데 걔가 보유 기간이 주택인데 6개월 구했어요. 6개월. 그죠? 2주택이에요? 2주택. 그죠? 서울에 있는 거. 이 세율이 얼마일까요? 2주택인데 서울에 6개월 보유하고 팔았어. 집 하나를. 그럼 세율이 얼마? 50. 주택은 50원 관계없죠? 주택은 여기 들어가잖아요. 이게. 근데 얘가 서울에 있는 거 조정대상 지역에 있어요. 그죠? 조정대상 지역에 있어. 2주택인데. 그럼 세율이 얼마예요? 그럼 여기 원래가 40인데 여기다가 10%에서 2주택이네. 그죠? 50. 이거 아니고요. 이거는요. 이 10%는 여기 기본세 있죠? 누진 여기다가 10%라는 거예요. 여기다만. 그러면 이걸 이제 왜 얘기하냐면 물론 뭐 시험에서도 이게 언급이 될 여지도 있어요. 근데 확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자 보세요. 얘가 만약에 1년 이상 보유했어요. 그럼 원래 세율이 뭐예요? 6에서 42%죠. 그럼 거기다가 10% 하면 되는데 1년 미만 보유하면 원래 세율이 40이에요. 그죠? 그럼 이때는 어떡하냐? 이때는 만약에 과표가 1억이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다가 일단 40을 해요. 원래대로. 얼마 나오죠?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걸로 가는 거야. 1억에다가 다시 16에서 52% 있죠? 요거 누진한 거. 요걸 또 세금 계산한 거 두 개를. 그래서 두 개 비교해서 큰 거잖아. 큰 걸로 가는 거야. 1년 미만일 때는. 왜? 원래 얘가 이거잖아요. 누진이 아니잖아. 근데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원래 누진세율 적용 대상인 애들은 거기다가 10%, 20%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 있잖아요. 원래 비례세율인 40, 50짜리 있잖아. 걔들은 어떻게 해? 그 원래 세율에 세금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하고 해서 두 개 중에 뭐 큰 걸로 가라. 항상 큰 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산을 이렇게 한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여기서 요거 정도는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일단 시험에 나오면 잘 정리하시면 돼요. 만약에 얘가 세율이 시험에 언급이 된다 그러면 이 조정대상 지역 얘기를 물어보겠죠. 만약에 뻔한 거죠. 그죠? 그거 보시면 돼요. 근데 별 얘기 없죠. 사실은. 거기도 누진한다 그 정도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원주에서 여러분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았어요. 원주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팔았어. 2년 이상 보였어. 세율이 얼마일까요? 원주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팔았어요. 그러면 얘는 세율이 얼마일까요? 2년 이상 보였대. 그러면 2년 이상이면 6에서 42%.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조심할 게, 자, 이 토지를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비삼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어요. 그럼 얼마일까요? 조정 대상 지역, 서울에 비삼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어. 그래서 얼마예요? 그게 이제 봐봐. 이게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여기는요, 조정 대상 지역의 중과세는 주택하고 분양권이에요. 토지는 아니에요. 토지는 아니에요. 주택이야, 주택. 그러면 비삼용 토지는 서울 걸 팔건 전국 어느 토지를 팔건 2년 이상 보유하면 16에서 52%예요. 왜? 얘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가 아니라 원래 10% 할증이에요. 원래. 왜? 비삼용 토지 원래 중과세 대상이에요. 사업용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옛날에 60%짜리였어요. 해율이 원래. 근데 얘가 60을 안 하고 좀 완화시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 너는 그래도 비삼용 토지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6에서 40% 해당되면 이거 안 하고 얼마로? 16에서 50%. 이거는 조정 대상 지역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전국 어디든 비삼용 토지 2년 보유하면 뭘로 가? 16에서 50. 원래 이거 나오기 전부터 원래부터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18페이지 세율에 토지 건물 부동산 나와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 뭐 입주권 쭉 제외라고 해서 쭉 나와 있죠? 그 누진세를 나와 있고. 비삼용 토지는 뭐라고 돼 있어요? 원래 거기다가 10% 원래 가산하는 거, 원래 걔는. 뭐 조정 대상 이런 거 상관없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 써 있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나중에. 그죠? 별 얘기 없죠?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세율 여기만 잘 주시면 안 돼요. 조정 대상 지역이 어떻게 간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별거 없잖아요. 2주택은 10% 할증하고, 3주택은 20% 하고, 분양권은 보유기간 관계없이 50% 뭐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죠? 나머지 기본 세율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주택하고 입주권 원래 세율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다, 저번이.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120페이지 가겠습니다.